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여자친구 때문에 전화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박혜성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박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는데요.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사실 내 여자친구가 네. 배란기일 때 지금 관계를 2번 맺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콘돔을 사용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삽입해서 관계를 가졌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관계를 가질 때 사정은 하지 않았고요. 네. 삽입해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된다고 걱정을 하네요. 네. 그래서 쿠퍼액으로 임신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배란일 때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죠? 네, 여자친구 말로는 네. 배란기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아기를 가지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네. 여자친구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매번 네. 그 걱정으로 힘들어하니까 사실 저도 너무 미안해서요. 네. 배란기 때 관계 가질 때 네. 총 몇 번 정도 관계를 가지셨나요? 언제부턴가 배란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보통 일주일에 1, 2일 정도 관계를 가지는데요. 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성관계를 가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여자친구가 생리가 규칙적인 편인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생리를 언제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얼핏 기억나는 걸로는 예전에 되게 불안했는데 네. 치료받고 하면서 생리가 규칙적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 여자친구가 쿠퍼선까지 아는 거 보면 이제 그 피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남성 성기를 보면 네. 실은 정자가 어디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만들어져요. 고안에서. 네네.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정수 상체를 거쳐서 이게 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도하고 연결이 되고 네. 이제 정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낭에서 보통 정액의 3분의 2 정도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방광인데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거든요. 전립선에서 그 정자액의 3분의 1 정도가 나와서 네. 이제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정액과 정낭에서 만들어진 그 정액이 합쳐져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섞여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네. 문제는 사정하기 전에 이 쿠퍼선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불보 유레스랄 글랜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자들을 성관계 할 때 그 좀 촉촉해지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바솔린시 글랜드라고 하는 바솔린시 낭종, 바솔린시 선에서 실은 약간 액이 나오는 것처럼 네. 이 쿠퍼선도 남자들의 그런 역할을 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액이 나오려면 정액이 그냥 요도를 통과하면 뻑뻑하니까 그 요도를 미리 한번 윤활렉으로 이렇게 한번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 이제 성관계를 할 때 흥분을 하면 이 쿠퍼선에서 액이 먼저 나와서 소량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과 정낭과 정액이 섞여서 이제 사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쿠퍼선에 약간의 정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한 3,000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보통은 한 3,000마리 갖고는 임신이 안 되는데 네. 보통 1회 사정에서 한 1억에서 6억 정도 정자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1억 이상이 돼야지 보통 임신되는데 한 3,000마리 갖고도 되기 때문에 이 쿠퍼선에서 나오니까 본인은 체외 사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정하기 바로 직전에 빼서 바깥에 사정하는 게 체외 사정인데 체외 사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쿠퍼선에서 여기를 윤활시킨 액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체외 사정 했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한 대로 네. 뭐 쿠퍼선으로 임신이 될 수는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 쿠퍼에게 그 임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한 0.5%라고 얘기를 해요. 네. 0.5%면 200명에 한 명, 200번 아. 섹스했을 때 한 번 정도인데 네네. 만약 순도 100%일 경우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사정하려고 했을 때 참았을 때 그 전에 약간 조금 흐르는 느낌 이게 이제 쿠퍼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피임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그렇게 피임했는데 부인이 임신했거나 뭐 그럴 경우 남자들 중에 여자를 의심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네. 실은 그거는 성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체외 사정해도 임신될 수 있고 쿠퍼선에 의해서도 임신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이 사정할 때 그 정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까 그 정관 얘기잖아요. 네네. 정관 수술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정액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네. 정관 수술을 해도 밑에 정자만 안 나올 뿐이지 정낭이나 전립선에서 나오는 사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정액의 차이는 보통 정자가 그 사정액이
찻숟가락 하나 정도면 정자양은 이렇게 한 방울, 물 한 방울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정관수를 해도 사정액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50세가 넘으면 이제 사정을 하면 빨리 죽지 않느냐. 특히 요즘 재혼이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경우 50세가 넘으면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 중국 독일 방송설에 보면 사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남자가 오래 살고 정력이 오래 보존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요즘처럼 이제 심령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 생활 이렇게 멀리 있거나 아니면 잠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한 1, 2년 정도 성관계를 안 하고 섹스 있을 때 네. 그럴 때 만약에 성관계를 안 할 경우 남자들은 성관계를 하든 안 하든 하루에 한 7천만 마리 정도 정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 3일에 한 번씩 했을 때 한 1억에서 2, 3억 정도 정자가 나오는데 그걸 안 쓰게 되면 운동성이 있는 정자 숫자가 떨어지고 수정 능력이 떨어져요. 정자가 기형 정자라든가 수정 능력이 떨어지는 정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배출을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섹스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자유행위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결혼할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다시 부부가 사이가 좋아졌을 때 그 수정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발기 능력이 살아있지 안 써먹게 되면 나중에 막상 하려고 했을 때 너무 조루가 오거나 네. 아니면 아예 발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수정 능력이 없는 정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금욕을 하더라도 본인이 꼭 자유행위를 하는 게 네. 남자들은 건강한 성생활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이 그 정액의 색깔이 있잖아요. 정액의 색깔은 다 하얀색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음식에 따라서 뭐 네. 이렇게 약을 먹은 거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정액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주로는 이제 흰색, 노란색, 회색인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비디오 많이 보잖아요. 거기 보면 정액 색깔을 보고 내 정액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네. 정액 색깔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건강 상태, 네. 사정을 자주 하면 이제 좀 아무래도 묽어지겠죠. 사정의 빈도에 따라 다르고 정액은 보통 그 성분은 단백질, 뭐 구연산, 당화합물. 이제 정자가 움직이려면 약간 당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염화나트륨, 뭐 암모니아, 아르스코빈산, 콜레스테롤, 크레아틴, 미네랄 이런 것, 칼슘, 이산화탄소가 다 있어요. 사실은 이 정자 속에는 또 여자를 우울증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물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정액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가끔 야동 보면 정액을 그 먹는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액의 맛은 약간 달걀 흰자처럼 좀 짭짤하다 그래요. 네. 몸에 해롭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끔 그 권태기에 부인들이 뭐 남편의 정액을 먹어주는 것도 남자들이 굉장히 그것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네.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남자들은 느낀다 그래요. 선생님, 그런데요. 이 여자로서 이 배란기를요. 잘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분 고민이 배란기 때 그 콘돔을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체외 사정을 했다고 했는데 네. 콘돔을 썼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체외 사정을 배란기 때 했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여자는 임신을 원치 않지만 남자가 임신을 원한다면 성공적인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실패율이 높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성적으로 생리가 굉장히 규칙적이다. 네. 그러면 배란기를 맞출 수 있지만 생리가 규칙적인 여자들도 12번 사이클에 한 번 정도는 배란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성관계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 했고 규칙적인 그 배란기를 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 오래 가면 뭐 꼬리가 잡히듯이 결국 피임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란기를 조절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실패율이 있기 때문에 피임약이나 콘돔을 쓰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본인이 배란기를 여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 유방이 약간 아프거나 배가 약간 뻐근하거나 냉이 약간 붉은 냉이 나오곤 한데 그것만 갖고 옛날에는 카톨릭에서 피임을 했다고 하는데 실패율이 높죠. 그러니까 28일 죽인 여자들 이 경우 다음 맨스일에서 빼기 14일이 배란일이에요. 네. 그 배란일에서 앞으로 3일, 뒤로 이틀이 가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임기에는 다 임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배란이 좀 빨라지거나 늦어지면 굉장히 가임기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란기를 잘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배란기만 아니면 그 체내 사정을 해도, 그 체내 사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워낙은 그렇죠. 이제 실은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 체내 사정을 하겠지만 피임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이로제처럼 임신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낙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내 사정을 해야 될지 어쩔지 불안한데 확실히 배란기가 아니라면 근데 그게 배란기라는 게 가임기를 말하잖아요. 배란 날에서 앞으로 4일 뒤로 이틀 이것이 다 그 가임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체내 사정을 해도 임신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불안하면 콘돔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같이 쓰시는 게 좋고. 네.
선생님 그러면은요 쿠퍼액으로 임신이 되면 기형아의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들은 바는 없긴 한데 왜냐하면 네. 쿠퍼액으로 임신된 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사람들이 쿠퍼액으로 임신됐는지 그냥 사정으로 임신됐는지 실은 잘 모르고 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정자가 한 1억 개에서 2억 개 정도 정자가 한 번 사정할 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정자 중에서 제일 빠르고 강한 정자가 제일 먼저 그 난자에 도착을 해요. 아, 그러니까 1억에서 2억 개의 그 경쟁률을 뚫고 간 아주 빠르고 강한 정자가 보통 임신에 성공을 하는데 네. 쿠퍼액은 한 3천만 마리의 그 정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좀 낮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아있던 정자, 그 전에 사정액에서 남아있던 정자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섹스를 한 번 하고 두 번 했을 때, 두 번째 섹스를 했을 때 남아있는 정자가 쿠퍼액으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섹스를 두 번 했을 때 그 두 번째 남아있는 정자가 쿠퍼액으로 남아서 임신이 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아무래도 경쟁이 적은 상태에서 임신되거나 남아있는 정자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덜 건강한 정자가 사정에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덜 그 골랐던 거죠. 자연 그러세요. 선택설에서.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란기와 또 쿠퍼액에 대한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 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